또 태국으로 오실 분들 많이 계실 겁니다. 내 인생에 대한 내 책임입니다. 내가 뭔가를 해서 먹고 살아야겠다. 간절함. 여러분 안녕하세요. 딴입니다. 오늘도 태국은요 날이 흐리고 또 새벽에는 비가 좀 내렸었습니다. 지금은 태국의 우기 시즌이라서요 앞으로 몇 달 동안은 계속해서 오늘처럼 비가 내리고요 흐리고 이런 날이 반복됩니다. 자, 그렇게 비가 와도요 태국은 항상 덥습니다. 오늘의 온도를 보면은 요즘은 또 비가 왔기 때문에 조금 온도가 내려갔습니다. 내려간 온도가요 36도 정도가 지금 되고 있고요. 또 조금 낮에는 37도 이 정도까지 올라가고요. 저녁에는 30도 이내에는 떨어지지는 못하고요. 33도, 32도, 30도 내외에서 온도가 열대야를 이루고 있습니다. 태국은 항상 더운 나라이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고요. 자, 제가 가끔 라이브라든가 말씀을 드리는 이런 방송을 할 때가 있는데요. 그때마다 이렇게 검은 이 V로 펴여진 이런 티셔츠를 자주 입습니다. 좀 보시기에 조금 좀 짜증이 나실지 모르겠는데 태국이 덥고요. 또 제가 이렇게 깊이 펴여진 이 V 티셔츠를 좋아하다 보니까 V넥을 자주 입고 이렇게 하는 점 미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제가 다른 주제라기보다는 태국에서 살아가는 이유, 전에도 한번 영상에 올렸을 거예요. 내가 왜 태국에 살고 있는가. 그런데 이제 그런 이야기들을 이렇게 좀 대면을 하고 직접 한번 설명도 드리고 이럴 기회를 좀 가지려고 합니다. 다른 분들의 이제 채널을 보니까요. 태국이 왜 좋은가, 태국에서 여과 같은 삶을 살자, 또는 태국으로 도전하는 방법, 태국에 오면은 이런 일들을 하고 태국 문화를 배우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하여야 한다. 이런 내용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제 경우 제가 그래도 태국에서 좀 미리 살고 있고 또 어떤 일을 하면서 와이프랑 살고 있다 보니까 제 경험을 한번 말씀드려 볼까 합니다. 자, 먼저 제가 태국에 사는 이유는 그렇습니다. 왜 태국에 사느냐? 살다 보니까 여기도 좋더라 라고 제가 올렸던 이전에 말씀드렸던 게 있는데요. 자, 한국에서 만약에 이제 태국으로 오시는 분들이 그런 얘기를 자주 합니다. 한국이 너무 경쟁이 치열하다. 매일같이 아침에 일어나면은 회사를 가야 되고요. 지하철에서 이제 사람들하고 부딪히고 너무 힘겹게 살고 저녁에는 또 야근을 하고 지친 몸으로 버스를 타고 집으로 돌아가는 거 이런 것들이 좀 싫고 사회가 좀 각박한 것 같다. 또 승진을 하기 위해서 너무 치열한 경쟁을 하고 힘든 점들이 너무 많다. 직장생활 이런 것들도 굉장히 책임을 많이 지고 앞으로 우리 발전을 위해서 굉장히 기여를 많이 해야 되고 이런 부담감들이 크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런 사람들도 많이 있고요. 또 다른 점으로는요. 태국이 굉장히 여유롭게 보인다. 태국에 가서 좀 평화롭게 살고 항상 더위가 있으니까 좀 이렇게 좀 프리하게 마음껏 이렇게 살고 싶다. 그래서 태국으로 여행 갔더니 굉장히 좋아가지고 그 여행지와 같은 삶 이런 것들을 사는 게 굉장히 이상적이다. 은퇴로 태국에 가서 살고 싶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좀 많이 계신 것 같습니다. 또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한국이 좀 힘들고 각박한 이런 회사 생활, 직장 생활을 벗어나고 태국에 가서 여가로운 삶을 하기 위해서 또 경제적인 어떤 도전, 내가 직업으로 어떤 사업이라든가 비즈니스를 해보고 싶다. 이래서 오시는 분들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저와 같이 국제 결혼을 했던 사람이 또 주장할 수 있는 한 가지 또 요건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한국이 그래도 좀 많이 선진화되고 발전된 나라이긴 하지만요. 예전부터 이제 동남아 사람들에 대한 편견이 약간 없다고는 볼 수는 없습니다. 물론 일부 사람들이고요. 그래서 집사람인 직장 생활을 할 때 또 사회생활을 할 때 많은 한국 분들이 쳐다보고 또 수군거리기도 하고 뭔가 이제 한국어를 잘 못하고 힘들어할 때 이때 이제 조금 받았던 이런 감정들 이런 것들을 벗어나기 위해서 태국에 사는 게 어떻겠는가 이런 마음도 저한테는 조금이나마 있었다고 좀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이런 이유를 갖고 태국을 좀 한번 가서 살아보겠다 이런 분도 많이 계신데 저의 경우는 조금 다르다고 볼 수도 있어요. 자, 저는 그 당시에 중소기업에서요 어떤 경영을 총괄하는 중요한 자리를 갖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집사람은요 한국에서 살면서 굉장히 공부를 열심히 했어요. 한국어를 나름대로 좀 많이 배웠고 또 영어가 좀 되기 때문에 그래서 한국에 있는 무역회사에 취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무역에서 태국에서 어떤 농수산물 또 과일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수입하는 업체에서 무역 담당 업무, 수입 절차, 통관 이런 것들, 태국의 법규 이런 것들을 좀 조사하고 태국 현지 시장을 거래처를 조사를 하고 이렇게 해서 수입을 하는 이런 회사를 다니면서 일을 했었습니다.
자, 그러다가 집사람이 조금 아까 말씀드린 편견 아닌 편견, 약간의 편견 같은 이런 것도 조금 느끼기도 했고, 저도 마찬가지로 회사가 조금 어려워졌습니다. 한국 사회에 중소기업들이 그렇게 이제 쉽게 생존하기가 쉬운 건 아니잖아요. 여기서 제가 또 막중한 책임감도 느끼고 회사를 위해서 많은 기여를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는 점, 또 회사가 자금난이라든가 여러 가지 어려움 사정 때문에 할 수 없이 제 스스로가 회사를 그만두고 나와야 됐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그 당시에 제가 생각을 해보면은 내가 다시 이런 경영 쪽을 갖고 다른 회사를 취직을 해야 되는데 분명히 뭔가를 좀 이루기가 이제는 좀 많이 늦어진 감은 조금 있기는 있습니다. 특히 또 이제 회사를 입사를 하려면은 어떤 책임자, 어떤 뭐 부장급이라든가 이런 자리로 가야 되는데 이미 그런 자리들은 많은 분들이 다 있잖아요, 회사마다. 그리고 또 그 회사에 이 조직 문화에 들어가서 이제 낯선 사람이 이방인이 와가지고 다시 어떤 거를 또 이루어낸다. 이게 저는 앞으로 조금 힘들지 않을까 싶었어요. 그리고 또 제가 이렇게 다른 회사로 운 좋게 또 입사를 한다 하더라도 그쪽 사회에서 승진을 크게 하고 제가 뭔가를 이룰 것이다. 이런 기대감이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자, 그래서 집사람하고 생각을 해보니까 태국으로 도전을 한번 해보면 어떻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그 당시에 태국을 생각했던 이유는 적어도 한국보다는 한 10년, 20년 이상 뒤처지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한국에서 먹혔던 거, 이런 유행들, 이런 것들이 다시 태국에도 불 거고, 태국 사회가 지금 개발도상국에 있지만 나중에는 다시 발전하면서 여러 가지로 도입되고 또 사회 경제가 많이 돌아갈 것이다. 이래서 많은 이제 수익 창출이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집사람하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자, 그래서 집사람하고 합의를 해가지고 태국으로 한번 가보자 이렇게 시작을 했고요. 그 당시에 이제 와서 일을 해야 되는데 집사람이 물론 이제 태국어가 잘 되고 현지인이니까요. 그리고 또 사회 경험, 옛날에 이제 한국에 오기 전에 잠깐이나마 이제 태국의 직장에서 일도 했었어요. 그리고 또 한국에서 무역 업무라든가 여러 가지를 하다 보니까 이와 관련된 일을 하면은 그래도 좀 잘 되지 않을까. 이렇게 해서 이제 장사를 먼저 시작을 했습니다. 뭐 의류라든가 화장품이라든가 또 뭐 한국 액세서리, 뭐 여러 가지 뭐 한류 상품들 이런 것들을 수입해서 팔면 좀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했던 거죠. 그리고 또 집사람이 한류에 대한 문화에 대한 이해라든가요, 또 좋아하고 한국 문화를 많이 알고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 조금 할 수 있기 때문에 많은 어려움도 물론 있겠지만 잘 해낼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요. 저희는 시장통 또는 뭐 어떤 백화점 같은 자리 이런 곳들을 여러 곳을 찾아다니면서요. 시장 조사도 하고 또 의류도 직접 팔아도 보고 한국에서 갖고 온 화장품 이런 것들을 장사를 했습니다. 자, 하다 보니까요. 이게 잘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이유가요. 먼저 집사람이 그런 쪽의 경험이 없던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단순하게 태국 사람이고 또 한국에서 일을 해봤고 이렇기 때문에 갖고 오면은 잘 팔 수 있지 않을까. 특히 또 집사람이 한국 문화를 아니까 이런 어떤 좋은 장점을 부각시키면 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 막상 해보니까 그게 안 됩니다. 나이도 뭐 20대 후반밖에 안 된 젊은 태국의 여자잖아요. 이런 여자가 어떤 장사 경험도 없는데 무턱대고 한국 걸 좋은 걸 갖고 와가지고 판다 한다 하더라도 이게 잘 먹히지가 않는 겁니다. 그리고 또 좋은 자리도 들어가 봤어요. 뭐 센탄 제일 비싼 센탄 아파오 같은 이런 자리도 들어가 봤는데 역시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안 됩니다. 자, 가끔씩요. 어떤 분이 저한테 질문을 주시는 분이 계십니다. 제 와이프가 태국 사람이고요. 한국에 있는 물건들을 가져다가 태국에서 팔아볼까 합니다. 화장품이라든가 한국 의류를 팔아볼까 하는데 이런 것들이 잘 될 수 있을까요? 라고 물어보시는 그런 분이 계십니다. 근데요. 제가 이렇게 지나면서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거는 태국 사람이라고 그래가지고 태국 여자라고 그래가지고 이 태국 시장에서 화장품, 한국 화장품을 잘 팔 수 있을 것이다. 물론 이제 한국 화장품은 아니라 태국 화장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걸 잘 할 수 있겠는가? 그러니까 이제 그 사람의 국적이라든가 사는 곳, 언어가 중요도 물론 합니다만 그걸 떠나서 이 사람의 자질, 영업력, 이 사람의 능력이 정말로 장사를 할 수 있는 적성이 되는지 이런 걸 엄격하게 좀 따져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내 와이프가 태국 사람이라 가지고 태국 시장에서 바로 성공할 수 없어요. 한국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한국 남자나 한국 여자나 내가 한국 사람이라고 그래가지고 한국에서 잘 되는 사업, 장사 이런 걸 도전했을 때 성공한다는 보장이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전부 다 자기의 능력이고 재량이고요. 내가 얼마나 경험을 갖고 해봤는가 또 할 수 있겠는가 이런 능력을 우선 정말 면밀하게 냉철하게 냉정하게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딱 봤을 때 이 사람은 아니다. 이 사람은 영업 자질이 없다 라고 판단이 되면은 과감하게 말려야 되고 하지 말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자, 그렇게 해가지고 태국에 와가지고 저희들이 이제 고전을 하기 시작합니다. 팔아도 안 되고 겨우 팔아봐야 적자를 겨우 면하던가 생활비는 계속 줄어들고요. 한국에서 가지고 온 돈, 작은 돈들은 점점점 줄어들고, 그럼 다음에 또 한국 갔을 때는 또 큰 돈을 가져와야겠죠. 하여간 이런 식으로 제 생각으로는 한 1년 이상, 2년 정도가량은 저희들이 이제 고전을 하면서 어떻게 보면 시장 조사에 대한 투자죠. 작은 수업료를 내면서 이 공부를 했다고 저희들은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하면서 점점 하나씩을 배워가고요. 그래서 한국에서 어떤 걸 갖고 오면 될 것인가 냉철하게 다시 판단해가지고 잠깐 또 화장품 회사에서 영업 이런 세일즈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 경험을 살려가지고 화장품을 도전을 하고요. 그래서 나중에는 우리 제품, 우리가 한국에서 OEM으로 만들어가지고 이걸 수입을 해보자. 왜냐하면 집사람이 이제 무역 업무를 해봤기 때문에 무역 절차라든가 수출입을 조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발송해주고 포워딩 업체랑 계약을 하고 또 공장에서 생산된 걸 받아가지고요. 물론 이제 우리 브랜드죠. 정식으로 우리 브랜드를 만들어가지고 태국으로 보냈고요. 또 태국의 세관이라든가 또 관련 어떤 뭐 업체를 통해서 한국에서 들어오는 세금을 또 이렇게 좀 절감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또 발휘해가지고요. 정상적으로 수입을 하고 통관을 받았죠. 물건들이 정상적으로 이렇게 통관 필증이 붙는 이런 제품들은요. 백화점이라든가 통신 판매 이런 것들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화장품 사업을 시작을 했습니다. 이렇게 점점 하다 보니까 이것도 처음에는 조금씩 잘 되고요. 마진도 괜찮았고 좋았습니다. 근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큰 마진이 안 생기고요. 좀 크게 터져줘야 되는데 히트를 할 수가 없다 보니까 워낙 많아요. 또 경쟁 제품들이 많아가지고 한국에서 저처럼 이렇게 만들어서 오시는 분들, 이런 분들도 많을 뿐더러 태국 사람들이 한국에서 만들어가지고 직접 파는 이런 사람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경쟁에서 이게 너무 치열하다. 이렇게 해가지고는 쉽지가 않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죠. 그래서 나중에는요. 이렇게 수입만 해가지고 도매로 물건을 받아다가 태국에다가 만들어서 팔고, 또는 뭐 한국에서 유행하는 제품들 이런 것들을 뭐 간접적으로 수입을 해가지고 이걸 도매로 팔고, 이렇게 하는 사업들에 대해서는 너무 불규칙하고요. 수익이 안 납니다. 그래서 결국은 다 포기하게 되죠. 그러면서 그 기간이 또 수년이 걸렸으니까요. 그동안에 쌓여있던 축적된 노하우, 경험 이런 것들을 가장 잘 살릴 수 있는 이 방법이 무엇일까? 그래서 집사람하고 저는요. 태국에서 우리 자체 법인을 만들어 가지고 우리 브랜드로 또 팔아도 보고 OEM, ODM 또 한국으로 수입을 원하는 이 고객들을 찾아서 한국산을 또 수입해서 수입 대행을 해주고 이런 업무를 시작하면서요. 점점 지금까지 자리를 잡고 이렇게 온 거죠. 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제가 했던 것처럼 이런 업무를 해봐라, 이런 것들을 하지 마세요,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잘하시는 분들은요, 한국에서 OEM을 만들어 가지고 수입해서 태국에다 열심히 잘 팔고 크게 성공할 수도 있어요. 또 잘 되시는 분도 분명히 계시고요. 그리고 또 한국에서 의류를 수입해 가지고 태국의 매장에다가 갖다 도매로 파시는 분, 이런 분도 물론 뭐 지금은 조금 어려워졌지만 예전엔 많이 계셨습니다. 그렇게 해서 큰 수익을 낼 수도 있는 거고요. 한류 상품을 갖다가 태국에다가 많이 보급을 해 가지고 잘 파는 분들, 이런 것들이 다 개인의 능력인 것 같아요. 그런 능력이 출중해 가지고 잘할 수 있는 분들, 이런 분들은 그런 쪽 업무를 잘 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하다 보면은 자기의 능력, 자기의 재량, 내가 갖고 있던 경험적 재산이 그거를 충족하지 못해 가지고 성공을 잘 못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자, 결론적으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렇게 하다 보면은 자기가 잘할 수 있는 영역을 발견하고요. 이런 부분을 해보니까 나는 이런 부분을 잘하더라. 영업 홍보를 잘해가지고 이 통신 판매라든가 고객 바이어를 잘 데려올 수 있다. 그래서 이런 쪽 방면으로 가야겠다. 이런 분도 생길 수 있고요. 또 내가 만들어 보니까 이런 것들은 자신 있어. 태국에 없는 좋은 것들을 내가 만들어 가지고 손님들한테 줄 수 있어. 그렇게 잘하시는 분들은 그런 또 생산 영역으로 갈 수 있는 겁니다. 하다 보면은요, 아이템들이 생겨가지고 임기응변이죠. 자기가 잘할 수 있는 거, 이런 것들을 찾아가지고 찾아내집니다. 저절로 발견이 또 돼요. 내가 이런 부분에 강한 부분, 이런 것을 또 집사람을 집중해가지고요. 그런 쪽 방면으로 밀어주고, 또 작게나마 내가 한국에서 그동안 벌었던 돈, 이런 돈을 가지고요. 아, 집사람은 이걸 하니까 되겠구나. 내가 밀어주자. 이쪽 투자를 해가지고 그렇게 사업이 되고 이렇게 해서 키워나갈 수 있는 거죠. 자, 많은 분들이 태국에 오셔가지고 뭐 1년이나 2년이나 어학원을 다니면서 우선 언어부터 배워야 된다. 네, 언어는요 아주 기본 중에 기본이죠. 물론 뭐 저는 태국어를 잘 못하지만 뭐 집사람이 태국 사람이니까 저희는 뭐 언어를 굳이 뭐 그렇게 크게 제한이 없었죠. 하지만 한국에서 오시는 분들은 분명히 언어적인 부분은 해결을 해야 될 거예요. 언어가 안 된다 그러면은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저는 이게 맞는 것 같고요. 또 언어가 해결되기 시작하면은 그 다음부터는 자기 본능, 재능,
또 경험이 총 출동이 되는데, 이때는 단순히 시장조사라든가 태국 문화만 봐서도 되는 건 아닙니다. 자, 말씀을 드리다 보니까 뭐 두서가 없어요. 그래서 무엇을 잘해야 되느냐, 제가 보기에는 무엇을 잘해가지고 이걸 개발을 해야 되겠다라기보다는요, 자기의 능력, 내가 정말로 비즈니스에 관심이 있고 사업 능력이 있고 또 재능이 있어가지고 이 부분을 개척할 수 있고 성공할 수 있겠는가, 냉철한 판단이 필요합니다. 내가 잘하는 거, 내 와이프가 잘하는 거, 그리고 또 내가 안 되면은요, 내가 훌륭한 직원을 써서 그 직원으로 하여금 이쪽 부분을 파야 되잖아요. 이런 것들을 과연 해줄 수 있겠는가, 이런 것들에 대한 자신감, 확신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그냥 와서 이것도 찾아보고 저것도 찾아보고 이렇게도 한번 해보고 저렇게도 한번 해보자. 제가 보기에는요,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꽤 다수가 계시고 많이 계십니다. 하지만 성공하기는 정말 어려워요. 그분들이 뭐 하나 조금 잘 되는 것 같지만요, 이게 잘 되는 게 한 10년은 잘 돼야 잘 되는 거예요. 그냥 몇 달 잠깐 반짝했다고 그래가지고 이게 영원한 성공이냐 하면 그런 것도 아닙니다. 꼭 살다 보면은요, 어떤 또 사태가 생기고 또 사고가 생기고 지금처럼 어려운 이 시국이 또 생겨가지고 하던 일이 굉장히 멈춰지고 그 다음 단계로 전진이 안 되는 경우들이 생깁니다. 하지만 제가 봤을 때 이 위기의식, 또 내가 뭐든지 해야겠다, 해결해내겠다, 이런 능력과 재능이 있는 사람들은요, 그 틈에서도 항상 그 빈 틈을, 그쪽을 놓치지 않고 도전을 하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올해도 이 많은 사람들이 조금 어려워지고 폐업도 하고 힘들어졌는데요, 분명히 화장품 쪽에서는 어려움이 올 거다, 이런 것들을 조금 예상을 하고요, 알코올을 무조건 확보해야 된다, 이쪽으로 이제 바짝 이 시선을 돌린 거죠. 그래가지고 알코올 젤을 남들이 쉽게 공급하지 못할 초창기부터 이런 것들을 좀 잡아내가지고 많은 도전을 해가지고요, 계속 명맥도 이어지고 요새같이 조금 풀리면은 또 다른 쪽으로도 또 열심히 투자를 해서 머리를 쓰고 이렇게 재능을 발휘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사실 한국 사람, 외국 사람이 와가지고요, 태국의 그런 정서들을 빨리빨리 이해를 하고 이런 것들에 대비를 많이 해야 된다 하는 게 그렇게 쉬운 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만큼 부단한 노력을 해야 되고요, 태국에 대해서 열심히 계속 쉬지 않고 정진하면서 이 문화를 배워나가고요, 이 사회 이슈를 읽을 수 있는 이런 힘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결론적으로는요, 그래서 너는 왜 태국에 사느냐, 이런 질문을 받거나 또는 뭐 제 스스로 저한테 질문을 한다고 하면요, 뭐 살아보니까 좋더라, 뭐 이런 것도 있지만요, 살기 위해서 산다, 저는 이게 더 어쩌면 맞는 것 같아요. 태국에 와가지고 뭔가 일을 하면서 살려고, 여가도 좋고 여행도 좋고 즐거운 생활, 평화로운 생활도 좋지만 지금 내 나이, 내가 갖고 있는 게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지금 내가 파고들어가지고 돈을 벌어놓지 못하면은 나는 살 수가 없다, 어떻게 보면 절박한 심정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집사람하고 저하고는요, 생존을 위해서, 먹고 살기 위해서 일을 해야 된다. 그리고 그게 태국이었을 뿐이고 우리가 태국에서 돈을 벌 수 있는 길이 있기 때문에 태국에서 한 거고, 이게 힘들었다고 생각을 한다면은 분명히 또 한국으로 돌아가서 제가 뭐 공장을 다니든 경비원이 됐든 이렇게 해서 또 파고들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태국, 한국 어딘가 뭐 정해놓기보다는 저는 최선을 다해서 살기 위해서 왔다. 저 입장은 그렇습니다. 여유로운 삶, 평화로운 삶, 그래서 내가 재산이 있어가지고 조금 여가를 즐기면서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왔다, 이거보다는요, 열심히 그저 삶이 주어진 대로 내가 할 수 있는 것들, 또 해야 될 것들, 이런 것들을 집사람하고 노력을 하다 보니까 미약하지만요, 앞으로 성공을 위해서 도전할 수 있는 길이 보였고 그래서 도전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더 정확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요, 이 시국이 지나면 또 태국으로 오실 분들 많이 계실 겁니다. 자, 오시는 방법에 따라 다르겠지만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다시 한번 내 인생에 대한 내 책임입니다. 내가 뭔가를 해서 먹고 살아야겠다, 간절함, 이런 것들이 바탕으로 기본을 갖고 계신 분들은요, 정말로 열심히 노력하시고 다 찾아내고 이렇게 하면서 길을 만드는 방법, 저는 그렇게 살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게 아니고 여가를 위해서 남은 여생 행복하게 편안하게 살고 싶다, 이렇게 오시는 분들은요, 뭐 돈 많이 준비하셔가지고 재산 많이 갖고 오시면 됩니다. 자, 앞으로도 태국에 뭐 좋은 시간들, 좋은 환경들이 다시 열리기를 조금 기대를 하고요, 조금 상황은 어렵지만 평화로운 시간 이쪽으로 돌아가서요, 행복한 삶들이 모두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모두 성공하시고 행복한 인생 많이 만드시기를 제가 기원을 드리겠습니다. 자,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